반갑습니다. 과학 탈출러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두뇌를 풀 가동해서 방탈출을 시도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단서는요. 짠! 별? 뭔가 시작부터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프로 탈출러만 믿고 따라와. 별과 별자리. 우와, 만원 주웠다. 뭐야, 이거 만원짜리 그림이잖아? 아휴,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돋보기도 있네요. 돋보기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웬 점 같은 것들이 있지? 손에 든 지폐에서 북두칠성을 찾으세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밤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 그나저나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찾지. 아, 어떡하지? 어디 보자.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아주 어린아이들도 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참 별을 사랑하는데요. 별이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라고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그리고 태양도 별 중에 하나라고 배웠고요. 그런데요,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까 확인했던 이 태양은요, 낮에 보이는 별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한 동전 크기 정도 되고요. 우리 지구의 낮을 환하게 밝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라고 했었죠. 그런데요,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이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반짝거리는 아주 밝은 점들이 모래알처럼 하늘에 가득 뿌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물론 태양도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양보다도 훨씬 더 멀리 이 별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항상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별들도 아주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봤을 때 우리 어떤 거 많이 하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어머, 저 별들을 보니까 어제 먹다 남긴 치킨이 떠오르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요, 밤하늘에 물이 지어 있는 별들을 연결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는 물건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자리라고 하죠. 자, 이 별자리의 모습과 이름 속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잘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또는 어떤 것을 걱정했는지, 어떤 것을 바랬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양의 별자리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아까 단서에 나왔던 그 만원짜리 지폐 속에 그려져 있던 별자리 그림, 그것도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별자리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별자리는요, 마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날짜나 시간에 따라서 회전하면서 방향과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 이런 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1년 내내 관측 가능한 별자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세 개의 별자리들은 모두 북쪽 밤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자리들을 보러 한번 떠나볼게요. 짜잔! 자, 이 장면은요,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서 서울에 4월 15일에 밤 10시경 북쪽 밤하늘을 관측하는 장면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주 밝은 별도 보이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별도 보이고 굉장히 무수히 많은 별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낯익은 별자리 찾았나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줄게요. 짜잔! 자, 이렇게 별자리들을 연결해서 한번 선으로 나타내 봤어요. 선생님,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힌트 하나 더 줄게요. 짜잔! 와, 이렇게 보니까요. 마치 이 밤하늘을 도화지 삼아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 것 같이 아름답게 보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별자리에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서양의 별자리들은 그 속에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길다랗게 생긴 용자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11번째 과업에 나오는 황금 사과를 지키는 용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페르세우스 자리도 한번 볼게요. 페르세우스 자리는요, 우리 메두사 알죠? 그 메두사를 무찌른 영웅인 페르세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별자리래요. 자, 여기에도 보면요, 이 페르세우스가 한쪽 손에 메두사의 머리를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걸 다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별자리에 대해서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큰 곰자리의 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두칠성, 그리고 여기 작은 곰자리,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꾸로 앉아있는 것 같은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그 예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북두칠성입니다. 여러분, 별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북두칠성이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국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만큼 북두칠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중요한 별자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랫말이나 이야기 속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특히 북두칠성은 우리 동양 고유의 별자리라는 데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그 큰 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건 함께 확인을 했었죠? 우리 조상들은요, 이 북두칠성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이 북두칠성을 믿는 신앙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 북두칠성의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별들이 마치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북두칠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북두칠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주는데요. 바로 북극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별자리입니다. 선생님, 북극성이 뭔데요? 네, 북극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하고요. 일단 우리는요, 이 북두칠성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옛날 한 소녀가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계속 물을 찾았어요. 소녀는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찾아다녔지만 우물은 모두 말라 있었죠. 그 해에 가뭄이 심했거든요. 소녀는 샘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헤매었을까. 소녀의 눈앞에 옹달샘이 나타났어요.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간 국자에 물을 담아 내려왔어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소녀 앞에 나타나더니 물을 나누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소녀는 물을 다시 떠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자를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가 소녀의 국자를 하늘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자는 7개의 별이 되어 하늘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이내 곧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깜짝 놀란 소녀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뒤였어요. 사실 할아버지는 그 숲의 신령이었어요.
소녀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여 소녀에게 마르지 않은 국자를 선물해줬던 거였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에서 국자 모양의 7개의 별, 북두칠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착한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별자리 함께 볼게요. 작은 곰자리인데요. 자, 이 작은 곰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양이 북두칠성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북두칠성보다는 크기가 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곰자리를 작은 국자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작은 곰자리는요, 그리스 신화 중에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큰 곰자리와 한 세트예요. 그래서 큰 곰이었던 그 엄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아들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죠.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이 작은 곰자리의 꼬리 끝부분에 보면 여기에 이 밝은 별이 있는데요. 이 별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곰자리는 북극성을 포함하는 별자리로 알고 있죠. 자, 다음 별자리 한번 볼게요. 카시오페이아 자리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W나 또는 M 모양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허영심 많은 왕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왕비는요, 얼마나 허영심도 많고 자기 자랑을 많이 했는지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아름다워 라고 막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 큰 벌을 받게 되는 인물이죠. 자, 이 카시오페이아 자리도 마찬가지로 북극성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별자리예요. 이렇게 몇 가지 별자리들을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별자리를 관측하러 나가봐야 되겠죠? 우리가 별자리를 관측할 때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북쪽 하늘을 관측할 거니까 나침반을 준비해야 되고요. 밤하늘을 관측하러 가야 하니까 위험하지 않게 손전등, 그리고 관측한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그림 도구도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별자리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관측할 것인지 정하는 거예요. 자, 별자리는 밤이 어두울 때 관측하는 게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해가 진 뒤 약 1시간 이상 지난 그 시각에 관측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하늘에 너무 안개가 끼거나 또는 뿌옇거나 혹은 구름이 많으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맑은 날, 하늘이 잘 보이는 날 관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로는요, 주변이 탁 트이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혹시 주변에 너무 많은 건물이라든지 불빛이 있어서 별자리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이 어두운 곳,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시각과 장소를 정하면 그 뒤로는 나침반을 이용해서 북쪽을 확인하고요. 북쪽 밤하늘에서 어떤 별자리가 보이는지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치와 모양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팁을 한 가지 알려줄게요. 주변 지형부터 그리고 나서 별을 그리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큰 나무라든지 혹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뭔가 특색을 찾을 만한 어떤 지형을 먼저 그려놓고 이 나무 위에 이 별이 있네? 이 건물 위에 이 별이 있네? 이런 식으로 짚어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별을 관측하고 나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관측한 장소와 날짜, 시각, 그리고 방위를 표시할게요. 산, 건물, 나무 같은 주요 지형을 먼저 그려요. 방금 그린 지형에 맞춰 별을 그리면 더 정확하고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제 별들을 이어서 별자리의 위치와 모양을 기록해요. 이건 카시오페이아 자리, 이건 북두칠성. 이런 식으로요. 짜잔! 완성! 이제 별자리 관측도 척척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미션의 정답을 찾아냈는데요. 여러분, 눈치챘나요?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이었으니까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하면 북두칠성을 찾았네요. 과연 문이 열리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밤하늘에서 북극성 찾기. 이건 혹시 VR? 대박! 단서로 VR이 나오다니 이거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어디 한번 써볼까요? 우와! 내가 밤바다에 배를 타고 있어요. 진짜 멋진데? 잠깐! 큰 파도가? 아유 어지러워. 여긴 어디지? 별을 이용해 동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이 깜깜한 밤바다에서 별을 이용해서 동쪽으로 가라고? 어떻게 가면 좋지? 여기 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길을 잃으면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뭐요? 내비게이션이요? 아니, 지금 길을 잃었다니까요. 내비게이션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디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즉 방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는 나침반 그리고 지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침반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찾고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안다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는요, 자연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 낮에는요,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시간에 태양이 어디쯤에 있으니까 나는 이 태양과 반대 방향 혹은 같은 방향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밤에는요, 별이나 별자리를 이용해서 길을 찾았다고 하네요. 대체 별이나 별자리를 통해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자, 드디어 북극성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 밤하늘에서 북극성은 마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북쪽 하늘의 별들의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해서 그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길 보면요, 이렇게 가운데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별, 이것이 바로 정확한 북쪽, 즉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자, 북쪽 하늘의 별자리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북극성을 기점으로 북쪽 하늘에서 잘 보이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항상 정확한 북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별이 북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것을 나침반 삼아서 백길을 찾기도 하고 또는 평지에서 길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북쪽 밤하늘에서 북극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주변의 별자리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북극성을 찾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밤하늘에는 언제나 북쪽에 떠있는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을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북극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밤하늘 사진에서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 북두칠성이 있죠? 그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 말고 국자 부분에 두 개의 별이 보여요. 그 두 별 사이에 5배 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별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짜잔! 여기 이 별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잘했어요.
그럼 이번엔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통해서 북극성을 찾아볼까요? 저기 W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있어요. W자의 양 끝을 이어서 만나는 지점과 W의 가운데 별 사이에 5배 되는 거리의 별을 찾아볼까요? 이것과 가운데 별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 여기네요. 바로 이 별이 언제나 북쪽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이에요. 네, 이렇게 북쪽 밤하늘 별자리를 통해서 북극성 찾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한번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선 북두칠성으로 북극성 찾는 방법. 여기에 있는 이 두 별 사이의 거리를 하나, 둘, 셋, 넷, 5배 했을 때 밝게 빛나는 이 별이 바로 북극성이고요. 또는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이용해서 찾는 법은요. 여기 양쪽 끝에 있는 두 선분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 기역과 가운데 있는 점 니은을 연결한 이 거리의 5배만큼을 이동했을 때 반짝이는 이 별이 북극성이 되는 거였죠. 두 가지 방법 다 5배씩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하늘에서 별자리를 찾을 때 그리고 북극성을 찾을 때 좀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찾은 곳에서는 북극성이 안 보여요. 얘 어디 갔죠?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5배를 탁 갔는데 거기 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측하는 어떤 장소라든지 또는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5배 되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곳을 기점으로 주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주변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북두칠성만 있고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없는데요. 이거 무슨 일이죠?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특성상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자리 중에서 일부분이 지표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한 가지 별자리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북극성 찾을 수 있잖아요. 당황하지 말기.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 아니, 제일 밝은 별 찾으면 그게 북극성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북극성 왜 중요하다고 했었죠? 가장 밝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정확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밝은 별이 북극성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필요한 게 다른 별자리들을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내용을 기억해 놓으면 쉽게 북극성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북극성도 찾았고 북쪽도 찾았으니까 나머지 동쪽, 서쪽, 남쪽은 어떻게 찾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북극성을 찾았다면 이제 방향을 확인해 볼까요?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바라보고 서서 양팔을 벌리고 서보세요. 이때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쪽, 왼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쪽, 등 뒤의 방향이 남쪽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북극성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은 서쪽, 등 쪽은 남쪽, 북극성은 북쪽. 알겠죠?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먼 길도 잘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미션의 정답 알겠죠? 자, 북쪽 하늘을 바라본 상태에서 카시오페이아 자리나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으면 여기 있다! 자, 이 북극성을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 맞췄으니까 우리 이번엔 다음 방으로 가볼게요. 만점왕에 도전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방에 도착했습니다.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이번 방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숨어 있는데요.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도전해 볼게요. 중단원 실전 문제 4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힌트가 3가지 나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볼게요. 태양도 이것에 해당한다. 첫 번째 힌트.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볼게요. 이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다. 여기까지 보니까 뭔지 느낌이 오는데요. 왠지 한 글자일 것 같은데 알겠어요? 자, 세 번째 힌트도 마저 볼게요. 이것은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밝은 점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정답 알겠네요. 정답은 네, 바로 별이었죠.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 태양도 별의 하나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모두 같은 식구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별자리를 이용해서 별을 찾는 방법이래요. 카시오페이아 자리이네요. 자, 기역점을 일단 여기에 연결한 선과 여길 연결한 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 니은점 사이에 있는 이 거리를 5배만큼 이동해서 만나는 밝은 별, 이게 바로 북극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짜잔!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디귿별은요, 기역과 니은을 연결해서 그 거리가 몇 배다? 선생님이 그랬죠? 항상 5배라고요. 그래서 5배 떨어진 곳에 있대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디귿별을 바다 한가운데서 항해하는 배는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네, 바다 한가운데서 이 북극성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정확한 북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백기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요. 북극성을 보면 방위, 동서남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백기를 찾아내는데 잘 이용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1분 과학 리뷰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네, 오늘 별과 별자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였는데요. 별자리는 특히 밤하늘의 별들을 연결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름 붙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의 전통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별자리들 중에서 특히 북쪽 밤하늘에서 연중 볼 수 있는 별자리 예로 북두칠성, 작은곰자리,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별자리를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 2가지로 정리해봤죠. 북두칠성의 이 두 점을 5배 연결했을 때 만나는 밝은 별, 또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기역과 니은 사이의 거리를 5배 했을 때 만나는 밝은 별이 모두 북극성이다. 그리고 북극성을 품고 있는 별자리는 작은곰 자리이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도 정말 잘 성공했습니다. 매번 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념사진 촬영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잘 보이나요? 자, 진짜 10,000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이번 시간엔 함께 별과 별자리에 관한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해 봤는데요. 이제 길을 잃더라도 북극성을 통해서 길을 찾아내는 방법 알겠죠? 자, 오늘의 도전 과제입니다. 밤하늘에서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 이름과 까닭까지 정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혹시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땐 검색창에 EBS 초등 검색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